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뭡니까? 이 오마이뉴스인데, 나 제목을 보고 그냥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감옥 보낸 건 문재인이 시킨 것. 이제 이게 나는 이 새끼들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고, 그 구미유세에 몰린 구미유세에 왔던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아, 오마이뉴스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걸 보면 자기들도 이제 느낌이 온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뭐 이제 그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본 거는 다른 거보다는 그냥 이틀 전이지 않습니까? 이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의 혁명을 이룩하신 분이다.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다. 그게 바로 혁명이다. 18일 경북 구미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구미역 유세연설에서 박정희를 9번 언급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앞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하죠. 이 포토를 한번 볼까요? 응?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왜 이 기사를 지금 가지고 왔냐 하면, 제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아마 11월 달이었을 겁니다. 한창 제가 그냥 이제 지지율 막 50% 올라가고 막 이럴 때,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아마 지금은 다 빠져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몇 개 정치 관련 톡방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의 목표는 리셋 코리아다라는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한두 번 아마 그런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정권을 잡아서 그냥 저 빨갱이 정권을 내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번영이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박정희, 전두환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만은, 이 번영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어떻든 박정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의료보험 체계든 다른 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박정희 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그다음에 산림녹화, 반도체, 의료보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다고 자랑할 수 있고 인정해주는 그 여러 가지가 박정희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방금 윤석열이 얘기했던 경제와 사회의 혁명을 이뤘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는, 윤석열의 머리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국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제대로 뜯어 고쳐 놓겠다. 이런 의지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생각했듯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뭐 여전히 윤석열을 보고 뭐 정치 초보라는 둥 무식하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얼마나 언론이라든가 어떤 이런 공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약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차피 대중이라는 거는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전선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심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거는 아마 그래 유튜브를 봐도 아마 좀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수부채 세계 제 1위 뭐 1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에 빠지지 않으면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아마 좀 인생이 좀 불안한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미치고 뭐에 미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특히 이제 정치 관련해서 보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이재명이 같은 새끼를 정말 아직도 뭐 서민을 위한 뭐 나를 위해 이재명 뭐 나를 위해 이재명 그러니까 그렇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뭐 깡을 하고 뭐 사적으로 유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는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얘기가 좀 엉뚱하게 흘렀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라 국민들이 뭐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거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지금 윤석열이 지금 계속 이제 유세를 다니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실하고 근면하고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정부만 지도자만
바보짓 안 하고 멍청하짓 하지 않으면 경제는 저절로 발전한다고 이 정말 정확하게 이 뭡니까 짚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할 거 없이 계속 그런 갈라치기로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박근혜라고 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소위 어떻든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뭐 좌파다 우파다 얘들이 한 번씩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잡은 그 순간에 자기가 검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자기는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파악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이 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철진한 이념, 자꾸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철진한 이념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이거를 바로 세우려면 이념은 이제 박제를 시켜서 아니면 그 뭡니까 드럼통에 공구리 쳐가지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그래 지금 정치계에 입문한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라도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그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욕이 없으면 권력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최근만 보더라도 아니면 지금만 보더라도 뭐 이현주 저도 몰랐는데 그 부산에 왔을 때 그 옆에 이현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승민, 홍준표 이런 쓰레기 새끼들을 끝까지 안고 가는 걸 보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정책적으로 뭐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비판을 한 거면은 뭐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히 이 세 명은 인신공격에다가 특히나 윤석열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보다도 자신의 아내 김건희에 대해서 특히 이현주는 제가 알기로도 그 홍준표 밑에 간 이후로 계속 경선 끝나고 나서도 막 유튜브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줄리 해가면서 그랬던 년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똥걸레 년이잖아. 그런 애도 품고 가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게 단순한 어떤 그냥 내가 대통령 한번 해야지 이런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시간에. 그러면 내가 정말 이 권력을 잡아서 정말 내가 진짜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뭔가를 한번 반드시 이것만큼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욕구, 의지가 없으면 이준석이 같은 그런 족밥 새끼한테 매 굴신거리면서 주변 사람들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저도 욕했지 않습니까?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 족밥한테도 고개를 숙이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어마어마한 권력 의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해쳐먹겠다는 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해쳐먹듯이 그렇게 해쳐먹겠다. 그게 이재명의 권력 의지의 근본이죠, 근본. 그런데 윤석열의 권력 의지의 근본 바탕은 내가 정말 박정희처럼 박정희 그 이상으로 이 나라의 시스템을 한번 완벽하게 갈아엎어서 세팅을 하겠다, 리셋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 엄청난 강행군이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일주일째 지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지금 계속 전국을 돌아다녔잖아. 그것도 뭐 근처에 여기 갔다가 또 바로 옆에 동네 가고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첫날은 서울, 부산, 대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에 바로 광주, 전주, 충주, 원주. 이렇게 찍고 다시 경북, 또 경남.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엄청난 체력의 바탕. 아니, 솔직히 술도 엄청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술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마셨는데 솔직히 60이 넘으면 솔직히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막 얼굴이 완전 썩어가지고 기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윤석열은 막 그렇게 강행군이고 막 거의 잠도 안 자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뭡니까 권력 의지가 엔돌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쥐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한번 재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봐야지, 이런 어떤 권력 의지가 이 지금 체력의 원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빨갱이들 돌림내는 거 원래 또 자기 전공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엔돌핀이 막 솟나봐요.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그래, 말씀드렸듯이 단대표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짜 윤석열은 돈에 대한 욕심 자체는 아예 없는 게 맞아요. 단지 자기는 권력을 쥐어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구상했던 대로 한번 시스템을 한번 리셋을 한번 시켜보겠다. 박정희의, 어찌 보면 이제 박정희 때가 유럽으로 치면 산업혁명의 시기였죠. 그런데 산업혁명을 박정희 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솔직히 크게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냥 산업혁명 박정희의 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서 지금 그냥 조금 더 시대에 맞춰서 이제 발전해 왔을 뿐이지, 뭔가 색다른 어떤 먹거리가 만들어졌다거나 색다른 뭔가 4차 산업시대에, 그리고 안철수가 좋아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뭔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박정희의 그늘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는 그걸 한번 윤석열이가 권력을 쥐어서 한번 이 시스템을 한번 설계를 해보겠다. 그런 어떤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사회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목표는 단순히 권력을 쥐어서 빨갱이 돌려내는 것가 아니고, 정말 권력을 한번 쥐고 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엄청난 권력이지. 그게 지금 윤석열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윤석열 자기의 말대로 경제발전이라는 게 정부가,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당연히 정부 주도하에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그 개발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정말 때거리가 없을 때는 국가 주도하에서 일사불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돼요. 그래, 윤석열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요새 하면서. 어차피 기업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면 국가는 기업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또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이후 또 다른 천재적인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좀 흥분이 되죠. 기대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단일화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그게 걱정이었으면 윤석열이가 그게 문제가 될 거였으면 윤석열이가 지금 여기까지 못 왔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금 단일화고 뭐고 그리고 저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마타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계속 폭탄 던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단일하다 뭐다 아니면 혹시 이러다가 지금 절대 그런 말씀 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0대 38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수치입니다. 그게 최대는 55대 35 충분히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안철수가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차피 앞으로도 지금 2주 동안 또 계속 이제 윤석열은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갈 거고,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그때그때 또 프레임을 전환시켜가지고 또 언론이 그냥 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얘기 절대 안 나오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감은 싸그리 없애도 돼요. 그리고 정말 지지율 격차 정말 최하 10%입니다. 최하 10%. 제가 말했던 12%, 최하 12%.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